IT 지식을 두루두루 넓혀가는 시간, IT 요금 몰랐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명덕 씨. 예, 안녕하세요. 서명덕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3D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방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올라온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IT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질문 내용을 주제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드문 일인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가 봐요. 근데 그 질문 중에 어떤 내용을 잡으신 건가요? 닉네임 러브라는 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네. 바로 태블릿 PC와 애플의 아이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패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태블릿 PC에 대해서 태블릿 PC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태블릿 PC란 정확하게 어떤 정의가 있다기보다는요.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간략하게 특성을 얘기를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휴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자판이 없고요. 대부분 터치 스크린으로 해결이 되고. 네. 그래서 휴대하면서 마치 노트북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정도의 그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패드는 어떤 제품인가요? 태블릿에 그것도 가까운 제품인 거죠? 네, 일단 태블릿인가 아닌가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사양부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께는 상당히 얇더라고요. 0.5인치인데 그 정도면은 거의 아이폰 두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오, 무척 얇네요. 네네. 그리고 무게도 1.5파운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러면 거의 일반적인 노트북, 넷북보다도 훨씬 얇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네. 훨씬 가볍겠죠. 해상도는 4:3입니다. 와이드는 아닙니다. 1024-768 네. 픽셀이고 9.7인치라고 하네요. 화면. 넷북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넷북들이 보통 넷북 화면 크기 8인치에서 한 10인치, 11인치 정도 되니까요. 네. 그리고 하드웨어 구성이 참 독특한데요. 보통 넷북들은 인텔의 아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CPU를. 근데 이건 애플이 직접 만든 A4라는 자체 칩을 쓰는데요. 이게 1GHz로 동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 성능이라면 아마 애플이 나중에 나올 아이폰 차세대 버전에도 아마 이게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장 공간은 16기가, 32기가, 64기가 플래시 메모리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아이폰과 동일한 거죠. 무선랜 사용할 수 있고 또 3G 모듈, 약간 데이터 통신이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주장에 따르면 동영상이 10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기 타임은 거의 한 달 정도 네.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좀 네. 검증을 좀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렇겠죠. 예, 운영 체제는 참 독특한데요. 아이폰 OS, 아이폰 쓰고 있는 OS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윈도우 7이 설치가 된다든지 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사실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말이죠. 네네. 맥 OS도 여전히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아이폰 OS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아이폰 OS에서 동작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네. 그 앱스토어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이 그냥 이렇게 커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좀 이게 약간 농담조로 얘기를 할 때는 네. 좀 큰 아이폰이네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대신에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그 애플에서 제공하는 그 iWorks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은 MS로 치면은 MS 오피스랑 비슷한 겁니다. 예. 워드나 예, 그런 게 들었거든요. 키노트 그런 게 들었습니다. 그 iWorks가 제공이 된다 그러고요. 네. 판매를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용 여러 가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몇 가지 추가를 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론 자료들을 보면 항상 앞에 수식어가 태블릿 PC였어요. 그래서 태블릿 PC인가 했더니 지금 또 말씀 들어보면 온전한 태블릿 PC도 아니고 일단 PC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넷북도 아니고 전자책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정체가 뚜렷하게 뭔가요? 전체 특성을 볼 때는요. 넷북하고 이후의 경계선쯤에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면 서로의 장점을 좀 취합하고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영역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태블릿이라고 하면 특히 태블릿 다음에 PC라는 수식어가 붙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를 꽂을 수가 있어야 된다든지 네. 또 확장 메모리 슬롯 같은 게 있어야 된다든지 하다못해 카메라 같은 것도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 화상 통화를 한다든지 가능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고요. 또 기존 PC에 싱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이폰처럼 아이튠즈에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들 그것도 제약이죠 사실은. 애플 관련된. 네네네. 그래서 주체적인 PC, 그러니까 소위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독자적인 존재가 돼서 PC로 사용을 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PC에 의존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 또 뭐 아이폰 OS는 멀티태스킹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네. 예, 음악을 들으면서 애플리케이션 쓸 수는 있지만은 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쓰면서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는 없거든요, 현재 아이폰은. 예. 그리고 플래시도 지원하지 않는 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꼭 그게 뭐 플래시가 중요하다는 걸 떠나가지고 상당수 많은 사이트들이 웹사이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들 면에서 플래시를 쓰고 있는데 네, 그쵸. 역시 아이폰 OS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플래시 기능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액티브엑스 음. 쓸 수가 없으니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북이나 PMP 같은 그런 컨셉으로 좀 가까운 특징을 좀 보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상식적인 수준의 태블릿이라고 하면은 네. PC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이 쉬운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그 좀 크기가 커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가 커진 아이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태블릿 PC라고 부르기보다는 태블릿 디바이스 정도의 그러니까 장치의 일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태블릿 특성을 가진. 태블릿 디바이스. 예, 그렇게 아마 그냥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정말 뭐 PC까지는 아니고 참 혼자서 동작하기엔 참 버거운 게 많은 그런 커다란 그런 디바이스 같은데 정의를 내리는 게 아직 뭐 태블릿 디바이스 정도까지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기기들의 간섭 현상, 이제 아이패드가 뭐 이런저런 이북부터 해서 PMP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간섭 현상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가격이나 기능으로 볼 때는요. 그 아마존의 이북인 킨들이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제일 저렴한 제품이 499불인데 네. 그런데 킨들이 그거보다 한 10달러 정도 싸거든요. DX 제품이. 예, 즉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하게 그 경계선이 이제 맞닿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킨들을 살까 아이패드 살까 하는 고민이 될 정도의 가격이 된 거죠. 사실 전자책의 이 잉크는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고요. 거의 뭐 네. 2주, 3주도 가니까요. 또 가독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 잉크 같은 경우에는 책을 네. 위해서 네, 나왔기 눈도 때문에. 안 아프고. 네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상도 봐야 되고 또 책을 봄에 있어서 또 컬러로 된 책도 봐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이제 좀 높아질 겁니다. 컬러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가 최소한 성능이 주장에 따르면은 네. 동영상 연속 재생 10시간을 보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패드의 보급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게다가 앱스토어에 요번에 새로 만든 게 있거든요. 북스토어라 해가지고 그 책들을 이북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애플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이제 선보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킨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단순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종보다는 영상도 볼 수 있고 서핑도 할 수 있는 제품에 더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사용자들이. 네. 그러면 이쪽 이북 말고 아까 말씀하신 넷북이나 뭐 태블릿 PC, 노트 뭐 이런 휴대용 PC 쪽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아이패드 출시가. 네, 이게 스티브 잡스가요.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도 정면으로 넷북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넷북 시장을 대체할 것이다, 이 아이패드가. 하지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넷북이랑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그 의견이 보면요. 네. 일단 해외 애널리스트 반응들을 보면 아이패드는 이제 훌륭한 미디어 플레이어 기기이긴 분명하지만은 뭐 이메일 하나 보내기도 참 불편하고 현재로서는 네. 또 이제 키보드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장 가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외장형 키보드가 또 따라 나오긴 했습니다 이번에. 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 가상 네, 키보드를 기본으로 생각해야죠. 네네. 그 웹브라우징 하기도 좀 불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뭐 카메라 없다 이런 것도 장점들 많이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뭐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에 사용을 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네. 네, 그 PC처럼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힘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스스로의 제품도 있잖아요. 그런 경쟁 제품의 라인업을 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맥북 에어라고
맥북 이번에 나온 그 제품이랑 좀 비슷한 영역의 제품이 있거든요. 네. 그 제품의 시장을 그 아이패드가 아마도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네. 뭐 그 앱스토어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앱스토어에서 인기를 끌었던 애플리케이션들이 게임들이 많습니다. 네. 예. 또 아이폰이나 터치를 이용한 게임들이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제품 그 게임들이 그대로 여기서 예, 옮겨온다면은 그러면은 그 새로운 영역에서 좀 게임기 디바이스의 영역도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이제 평가를 이렇게 재밌게 내리는 게 있는데요. 네. 안드로이드는 아시다시피 오픈된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하드웨어 제조사도 참여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도 만들고 LG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애플은 그와 반대로 전용 디바이스 형태고 그래서 전용 디바이스와 범용 디바이스의 충돌로 네. 그러니까 분명히 안드로이드도 비슷하게 나온 제품들이 나올 거거든요. 터치 제품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역시 안드로이드 OS나 구글 크롬 OS 같은 것과의 그 진영들이 분명히 모바일이나 혹은 넷북 기기의 OS에 탑재되기를 원하고 있고 네. 근데 그건 고스란히 지금 애플이 하는 행위하고 동일한 행위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패드가 인터넷이 지원이 된다고 해도 멀티태스킹도 안 되고 그 마당에 근데 또 액티브엑스까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아직은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국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그 앞서 질문해 주신 분도 그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한국에 네. 언제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네. 연내 출시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3G 모듈이 탑재되지 않은 제품은 뭐 애플 코리아에서 직접 수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3G 데이터 모듈이 포함돼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동네 물량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애플 제품들은 출시되면 상당히 인기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마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AT&T를 통해서 출시를 하면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미국 내 수량도 맞추기가 힘든 상황에서 아마 뭐 일본도 나와야 될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제 한국까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우리나라는 예전 그 아이폰 때처럼 또 네. 뒤로 밀릴 거라는 예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또 게다가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요. 기본 지원 언어에서 한글이 빠져 있고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어, 일본어는 지원을 하고 있죠. 아, 네.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아마 한글 폰트는 나올 겁니다. 왜 보통 일반적으로 그랬거든요. 옛날도 그랬고. 네. 근데 이제 한글을 입력을 못하면 그것도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현재 한국에도 아이튠즈가 한국에 진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MP3를 살 수 없거든요. 지금 한국인들이 한국 노래들을. 네. 네. 마찬가지로 이북 역시도 스토어가 열려야지 정상적으로 유료화된 그런 책들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것도 오리무중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게 열려야지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아이패드에 적용한 심 카드가 또 규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실 이 부분은 몰랐는데 네. 누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휴대폰에 통신할 때 쓰는 그 심 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규격이 아예 다르답니다. 규격이. 어. 네, 조금 작다 그러네요. 아.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독특해요, 보면. 그럼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도 지금 좀 해야 할 일이 참 많겠어요. 예, 좀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통사들이 수익 창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애플이 콘텐츠 유통을 앱스토어하고 북스토어 이런 걸로 다 단일화 시켜버리면은 사실 이 통사들은 뭐 통신 접속료 이외에는 사실 뭐 나올 게 전혀 없거든요. 수익 모델이. 네네, 뭐 정액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협상도 해야 되고 네. 또 국내에 막 연동도 해야 되고요. 또 이 통사들 스스로도 수익 모델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제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수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뭐 한글 문제도 그렇고 뭐 심카드 문제도 그렇고 참 걸림돌이 많네요, 아직은. 네, 약간 아쉽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제 아이패드 출시에 따른 IT 업계의 전체적인 분위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또 발전 방향 이런 것 좀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일단 아이패드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뭐 하드웨어 구성이나 또 운영 체제 이런 걸로 따져볼 때는 뭐 잘 다들 얘기하는 네. 커다란 아이폰이다 이렇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평가가 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사실 아이패드를 평가를 하려면요 시선을 그런 하드웨어 성능이 더 높다라든지 네. 뭐 소프트웨어가 더 다양하다든지 이런 방향에서요 네. 콘텐츠 쪽으로 좀 틀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원하는 건 사실은 뭐 아이패드를 되게 뭐 막 엄청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뭐 대당 수익을 굉장히 높인다든지 네. 그런 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애플리케이션은 사실 애플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3대 7로 나누는 거니까 개발자가 수익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 입장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거는 그 아이튠즈 스토어에 있는 그런 음악을 팔거나 혹은 이북을 팔거나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장악하는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전자책 사업 자체를 다 휩쓸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좀 약간 부족한 하드웨어 스펙이라 하더라도 애플다운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채로운 마케팅 방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니아 마케팅 그런 게 더해지면요, 그 더욱더 아이패드에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태블릿 PC를 기대했다라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는 거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출시 전에 기대했던 만큼 긍정적이진 않게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 일단 나오고 봐야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아이패드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마칠 텐데요. 네, 서명덕 씨 자료 조사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애플이 연초부터 참 큰 이슈를 IT 업계에 몰고 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노력하고 계획했다는 뜻일 텐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획하는 자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